안녕하세요. 노동법을 준수하자! 연세노무사TV 김준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네트제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 보험, 세금 문제들이 궁금하시다면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트제 근로계약이란 네트라는 단어 자체가 순액을 의미하듯이 근로자 부담분의 근로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 등의 원천 징수액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는 세금 공제 후 받을 금액을 미리 확정하여 그대로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의미합니다. 반대의 임금 형태는 그로스 임금 형태라고 하는데요. 그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받을 총 금액을 정한 뒤 각종 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 후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아닙니다. 네트제는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일 뿐 불법이나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네트제를 계약하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거나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겠다는 등 약정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페이닥터 선생님들의 경우 네트 금액 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퇴직 후 약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한 일들이 빈번하였고 노동청에서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트제는 주로 병의원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임금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의 대표원장이 페이닥터에게 부대적인 행정 절차나 세금 걱정 없이 진료만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실지급액을 맞춰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페이닥터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직원들 급여에도 네트제를 적용하는 등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미용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적용되어 널리 사용되었으나 최근 네트제로 인한 분쟁들이 많이 생겨 병의원들조차 네트제를 폐기하고 그로스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소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회사 측은 세금 등을 사용자가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 측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품은 아닙니다. 평균 임금의 산정은 세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네트제의 경우 세후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 1000만원 수령 시 세전은 1400만원 가량이 되며 14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네트제 계약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같은 세후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세전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령, 의료수급자 여부 등에 따라 4대 보험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의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네트제 임금 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임금 체계인 만큼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트제를 운영하시는 사업장이시라면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동법을 준수하자! 연세노무사TV 김준수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